자, 안녕하세요. 문제 다 푸셨죠? 또 합격은 애들이다 아시죠? 문제 푸셔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문제 푸시고 해설 강의 듣고 정리하고 암기하고 반드시 잊지 마세요. 정리하고 암기하고 또 옮겨 적는 게 정리가 아니에요. 암기할 부분, 암기해야 될 부분과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부분과 중요한 부분을 구분해 가지고 잘 정리한 다음에 그걸로 끝나면 안 돼. 암기까지. 그러니까 해설 강의 끝까지 잘 듣고 정리하고 암기하세요. 자, 바로 들어갈게요. 1번. 조약에 대한 설명에다 적절하자는 거. 헌법 6조 1항에 뭐라고 돼 있어?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중에 조약 중에 국회 동의받은 조약은 법률로서,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이 맺는 조약이니까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이 있다. 국회 동의받는 조약은 60조 1항 헌법 외워야지. 상하니 조하니 주와 제입이다. 이거 암기. 상하니 서로 얼굴을 조우 마주하니 주화 빨갈 주자 화자 빨개지다 이렇게 외우면 된다고. 두 문자 따서. 그러면 제입이다. 알아서 알겠죠? 상호 원조. 자, 안전보장. 그다음에 국제조직. 그다음에 우호통상. 그다음에 자, 주권제약, 강화조약, 재정적. 그다음 입법적 조치가 필요한 조약. 이거 외우셔야 돼. 1번 마라케시 협정은 국회 동의받은 조약으로서 관세협정이야. 국민에게 권리에 중요한 법률로서 효력이 있다. 따라서 법률로서 효력이 있으니까 죄용법 중에 법률로서도 되지. 가중처벌한 규정을 두었다 해도 반하지 않는다. 2번 헌법 6조 1항에 국제법 존중주의 따라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국내법에 우선한다. 틀렸네. 자, 3번 대한민국 합중국 군대 지휘 소파 협정. 이거 1년에 1조 2천억. 와우. 재정적 필요, 입법적 사항이 필요한 조약으로서 국회 받은 조약이다. 대표적으로 거기 없지만 있는 거 소파 협정하고 한일 어업 협정 따로 외우셔야죠. 하지만 국가 간에 맺는 조약인데 북한은 국가 아니니까 조약을 체결할 수 없다. 신사협정 공동성명에 불과하다. 신사협정 공동성명은 조약이 아니다. 4번 일부 양심적 병역 거부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더라도 국제법 존중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6조 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정답은 2번. 자, 문제 2번도 볼게요. 헌법 개정에 관한 설명 적절한 것은 자, 1차 개정헌법은 헌법이 정하는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나 국민투표에 의해서 확정돼야 한다. 자, 1차 제정헌법은 국민투표 안 했죠. 저도 국민투표는 30하고 5차 때 처음 들었어요. 국민투표에서 확정된다. 틀렸네. 2번 헌법재판소 헌법 개별 규정 위헌심사 함에 있어서 헌법 개정의 한계론을 원용하는 태도. 여러분 위헌법률 심판은 헌법과 헌법 사이의 차등이 아니라 헌법을 기준으로 법률을 위헌 결정하는 거니까 헌법 사이에 뭐 효과상의 차등이 있다 이러면 안 돼요. 재정 권력, 개정 권력 다르긴 하지만 어느 하나의 헌법 조문이 다른 헌법 조문을 지울 수 있는 효력성의 차등은 없어요. 그래서 위헌법률 심판은 법률 통제하는 거지 헌법 조문 간의 문제 아니에요. 따라서 자, 헌법 개정 한계론을 근거로 사용하면 안 되죠. 3번 헌법 각 개별 조항. 논리상 이념상 마음으로는 뜨거워. 그렇지만 효력상의 차등은 없다 그랬지. 조문은 조문가의 어떤 효력상의 차등이니까 헌법 조문으로 헌법 조문을 지울 수는 없다. 위헌법률 심사 헌법적으로 법률은 지울 수 있다. 조심하세요. 따라서 헌법 조문을 가지고 특정 헌법 조항으로 다른 헌법 조항을 개정 또는 지울 수 있다. 통제할 수 있다. 다 틀린 지문이야. 4번 2차 개정헌법 국민주권 민주공화국 중요 사항에 대한 국민투표에 관한 개정 금지 조항이 있었으나 5차 개정헌법에 폐지되었다. 2차부터 4차 때까지 있었어요. 개정하지 마세요라는 조문이. 그다음 5차 때 폐지됐다. 맞아. 정답은 4번. 자, 3번 국적법 국적에 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 대한민국 국적. 대한민국 국가의 생성과 더불어 주어지고 국가 소멸하면 국적은 사라집니다. 그렇게 가진 국적을 변경할 때만 국적법 단행법주의로 1인 1국적, 그다음에 서약서 제출 예외적으로 2국적, 2중국적 이상이 가능하고요. 자, 부모양계, 혈통주의, 의사주의 이런 것들을 보셔야죠. 속인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속지주의 가미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기한은 대한민국에서 발견한 기한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걸로 보고
자,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적이 없는 외국인이 그러면 귀하고요. 자, 대한민국 민법상 인지 그건 법무장관에 신고하면 되고 귀하는 신청해서 허가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수반 취득은 같이 신청하시라는 거고 신청 안 하면 안 된다는 거고 자녀분 그다음에 자 회복에 의한 재취득도 있고 재취득도 있고 1번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외국 국적을 가지고 이중 국적일 때 1년 내 외국 국적 포기 의무가 있다. 2번 자 혼인, 입양, 인지 이외의 사유로 20세 이전에 20세 이후에 뭐 그래서 22세까지 2년 내 뭐 이런 얘기 하시는 거 아시죠? 따라서 복수 국적자가 된 자 그로부터 2년 내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된다. 맞죠? 대한민국 국민 사람은 3번 자 외국의 법률상 미성년자가 아니라요. 대한민국 민법상 미성년자. 자 인지 이거 법원에서 블러드를 찾은 건데 그러면 법무장관의 신고예요. 허락받든 승인을 받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대한민국 민법에 외국 법률상 미성년이 아니라 벌써 3번이 틀렸네요. 자 4번 혼인, 입양, 비자진 외국 국적 취득이에요. 혼인, 입양, 인지 이외의 사유로 그러면 20세, 22세까지 20세 이후에는 2년 내 뭐 이렇게 나오는 거고 혼인, 입양, 인지로 인한 경우는 6개월 내예요. 만약에 그때 선택 안 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걸로 본다. 정답은 3번. 4번 현행법상 헌법 개정 설명 가장 적절한 것은 한계 긍정설에 따르면 현행 헌법상 대통령 중임 변경을 위한 개정은 효력이 없다. 불가능하다? 아니에요. 우리나라 개정 금지 조문은 없어요. 효력이 있어요. 개정할 수 있어요. 다만 당의 대통령에게 효력이 적용되지 않는 거죠. 당의 대통령만이니까 그 대통령은 다시 출마 못해요. 그래서 인적 효력 제한 규정이지 개정 자체가 효력이 없다는 아니에요. 효력은 있어요. 개정할 수 있어요. 네, 2번 국회 의결 절차 생략한 헌법 72조 중요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 헌법 개정은 위헌이다. 우리나라에서요. 72조는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가 아니라 중요 정책 결정을 국민에게 의사를 물어보기 위한 국민투표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투표는 헌법의 규정이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정이 없는 건 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위헌이다. 맞아요. 3번 한계 긍정설에 따르면 개정한계 긍정설 한계가 있다. 맞죠. 개정은 본질적 내용, 동일성을 훼손하는 개정은 금지됩니다. 특히 민주공화국, 국민주권, 그 다음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이런 것들은 개정하면 안 돼요. 따라서 민주공화국은 헌법 개정 대상이 될 수 있다. 틀렸네요. 4번 개정 절차에서 헌법 개정을 진행하면 기존 헌법과 동일성을 상실해 동일성이 상실되면 개정이 아니라니까. 이건 재정 수준이니까. 그래서 그런 개정은 불가능합니다. 정답은 2번이네요. 맞는 지문은. 자, 5번 볼게요. 자, 기본권 경합과 충돌에 대한 설명 적절치 않은 것은 1번 기본권 경합이 원칙적으로 1인 기본권 주체를 전제로 하는 반면 자 경합은요. 경합이라는 게 있고 충돌이라는 게 있어요. 두 개를 갈등이라고 하는데 경합은 하나의 기본권 주체 국가 중에 하나가 있는데 여러 기본권이 관련돼 있을 때 쓰는 말이고 서로 다른 기본권 주체 간의 기본권의 충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복수, 충돌, 하나, 경합 2번 충돌은 상이한 기본권 주체 서로 다른 기본권 이럴 때 서로 다른 기본권 이럴 필요 없고요. 대립되는 기본권이라는 말을 써요. 하지만 하나의 기본권 주체에게 하나의 국가적으로 기본권이 여러 개 있을 때는 서로 다른 기본권이어야 돼. 대립이 아니라. 자 3번 이익형량 요거는 우열관계 우위관계가 있을 때 쓰는 거야. 기본권 자 사인 간의 기본권 충돌이 발생했을 때 서로 다른 주체 간의 충돌이 발생했을 때 기본권의 우열이 있을 때 적어도 이런 거 있잖아. 흡연권은 혐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장받는다. 같은 장소에서 피지 말라고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익형량은 동등할 때 쓰는 게 아니라 우위, 위계, 상위 뭐 이런 게 위계 질서가 있을 때 쓰는 말이에요. 3번이 틀렸네요. 4번 기본권 충돌 해결 방법, 과잉금지 원칙, 규범조화적 해석 방법, 대안식 해결 방법, 최후수단 억제 방법이 있어요. 자, 정답은 3번. 자, 문제 6번 인간의 존엄가치 행보초권 10조죠. 인간의 존엄가치는 이거 5차 때 3공학 때 들어왔는데 행보초권은 8차 때 5공학 때 들어왔으니까 이거 서로 다른 시기가 다른 자, 헌법적 유입이니까 반드시 그것부터 구별하시고요. 자, 1번 지역적 방언, 자신의 언어, 선택, 공적, 사적, 의사, 소통, 교육, 수단 사용하는 또는 표준어로 사용하는 그런 권리는 없어요. 요구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것도 다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표준어,
그다음에 검정고 가서 거기는 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방언도 많이 있잖아. 요즘에 뭐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제주 방언 많이 뜨잖아. 못 알아듣겠던데 그런 거 있잖아. 사용할 수 있어요. 그것도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에 포함됩니다. 사용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국정교과서로 사용해야 된다. 표준어 그건 아니에요. 자, 두 번째 형사재판 피고인 출석 수용자 사복 차용을 허용. 만약에 무죄 추정을 받는 동안이라면 죄수 수용자복을 입으면 아무래도 무죄 추정을 받기가 좀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뭐라 그래? 형사재판 중에 무죄 추정 받는 도중에는 자 아무래도 죄형법정지도 중요하지만 무죄 추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복을 입히도록 해야죠. 그러면 본인이 나 싫어요 그냥 수용복 그건 관계없어요. 본인 선택하는 건. 근데 사복을 입지 못하게 하면 그건 침해라니까. 출석하는 수용자 근데 형이 확정된 자는 민사소송 가는데 무죄 추정을 왜 받아? 안 받으니까 사복 착용을 하지 못한다 해서 침해는 아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따라서 사복 착용을 허용하는 자 행복추경 사복 착용을 안 해도 되는데 허용하면 침해. 자 일단은 출석하는 수용자에 대해서 사복 착용을 허용하는 성집행 처우에 관한 준용하지 않는 이런 걸 준용하지 않는다 해서 침해다. 이게 왜 침해냐면요. 형사재판의 피고인으로서 출석하는 수용자니까 이미 A라는 범죄에 대해서는 수용자지만 B라는 범죄에 대해서는 아직 재판 중이니까 무죄 추정받아야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형사재판의 피고인으로서 출석하는 수용자란 말이 나오면 A라는 범죄에 대해서는 확정돼서 교도소에 있지만 B라는 범죄에 대해서는 아직 무죄 추정을 받아야지. 이런 뜻이에요. 3번 헌법 10조 후 행복주권 국민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요구. 아니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등 또는 행복주권은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국민이 이거 내라 저거 내라 말을 못해요. 거기에 근거해서 구체적 법률이 나와서 법적 요건을 갖춰서 신청을 할 수 있어도. 4번 평화주의 헌법적 이념 목적이라 하여 이것으로부터 또 나왔어. 이거 나오면 우리 항상 평화적 생존권, 육아휴직권, 국회 구성권, 그다음에 수업권, 그다음에 영토권, 기본권 아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7번 정당 8조 1항 2항 3항 4항. 자 1항 자유 2항 한계 지켜야 될 의무죠. 3항 보조금 4항 보호조항이다. 적절치 않은 거 1번 자 기억 정당이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해서 당내 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당내 경선 후보자 당의 정당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의 선거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 등록할 수 있다. 이 말이 뭐야? 공천받는 절차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일반적인 무소속으로 나오든지 이건 둘 중에 시작하기 전에 선택을 하셔야 돼. 해보고 안 되면 무소속 안 돼. 무슨 철새도 아니고 등록할 수 없다. 오케이. 니은 현행법상 정당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될 때 해산된 정당의 소속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규정은 없어요. 독일처럼. 규정이 되어 있는 독일은 있는데 우리는 없어요. 그래도 상실하도록 하는 건 바라지 않는다. 왜냐하면 정당을 왜 위헌정당 강제 해산하냐면 국민의 의사에서 그들의 의사를 배제할 목적으로 강제로 해산했는데 소속 국회의원은 버젓이 남아서 국회에서 발언을 한다면 해산을 한 의미가 없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명문의 규정이 없어도 의원직 선출 방식과 관계없이 비례대표든 지역구든 의원직은 상실된다. 명문의 규정이 있어. 그러면 틀린 지문. 자, 디귿 위헌적인 정당 금지를 해야 할 공익도 정당 설립의 자유에 대한 입법적 제한을 정당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이 헌법의 객관적 의사라면 입법자가 그 외 공익적 고려를 위해서 정당 설립 금지 조항을 도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자, 리을 정당 설립의 자유는 개인이 정당의 일반 또는 특정 정당에 가입하지 아니할 자유 포함되어 있으나 가입했던 정당으로부터 탈퇴할 자유도 가입의 자유, 탈퇴의 자유. 정당은 하나, 1인 하나만 복수정당은 설립을 하는 거지 가입은 안 돼. 하나만. 자, 그래서 기억 디귿이 맞고 니은 리을이 틀린 3번이 정답.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8번 공무단위권 25조입니다. 25조를 검토하면 15조를 따로 검토하네요. 왜? 직업 중에 공무원이라는 직업이거든요. 1번 경찰 공무원 자격정지 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퇴직도록 규정하고 있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야. 자격정지든 근고 이상이든 선고유예는 아직 선고받지 않았죠. 유예를 받았으니까 무조건 당연퇴직. 아직 선고도 없는데? 에이 침해다. 침해라 볼 수 없다. 틀렸네. 1번 단과대학장 특정 보직을 받아 근무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 공무단위권 보호 영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과대학장은 따로 뭐 이렇게 공지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 사건 심판 대상 조항의 청구인들 공무단위권 침해 가능성 아예 논의할 필요가 없죠. 3번 승진시험 응시 제한 이를 통한 승진 기회 보장 문제 공적 신분 유지나 업무 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단순한 내부 승진 인사에 관한 문제에 불과하므로 공무단위권 보호에 승진 그건 없어요. 그다음에 4번 자 지방자치단체장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지 않을 때 자 이 사람이 근데 확정이 안 되는 건 좋은데 구금 상태가 아니라면 계속 업무를 볼 수 있죠. 근데 구금 상태라면 부단체장이 대행토록 해야 돼요. 왜? 구치소에서 어떻게 업무를 봐? 여기 눈 씻고 찾아봐도 구금이라는 게 없는데 부단체장이 대행할 이유는 없잖아. 그래서 침해인 거야. 정답은 1번이 옳지 않은 지문. 자, 9번 참정권 그러면 24조, 25조 또 국민투표 그다음에 정당 이런 것들이 참정권과 관련된 조문들이에요. 자,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바르게 연결된 것은 집행유예자, 수용자 1, 1조 예외 없이 아유 범죄 경중과 관계없이 그러면 침해지. 그래서 지금 법에 1년 이상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니은 입후보 자유는 공직선거 입후보할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입후보했다가 자진해서 탈퇴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아니다. 틀렸네. 사회복무요원 선거운동 금지 선거운동을 했을 때 자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공익을 대변하는 자니까 많은 제한을 두도록 한 건 바라지 않습니다. 침해하지 않습니다. 자 리을 지역 농협 사법인 볼 수 없는 공법인의 특성 많이 가지고 있으면 여기까지 좋아. 지역 농협의 조합장 선거, 조합장 선거 선출, 조합장으로 선출된 권리 또는 조합장 선거에서 선거운동 하는 것도 이분들은 국민 일반 누구나 다 갖는 기본권 아니잖아. 그 조합 회원들만 하는 거니까 헌법상 기본권이다 그러면 틀리지만 따라서 틀린 거는 니은 리을 맞는 건 기억되니까 옳게 짝지어진 건 4번 10번 통신의 자유 볼게요. 통신의 자유. 자 설명으로 적절체 적절한 것은 건국헌법과 내가 그랬잖아. 통신의 자유 18조는 건국헌법 때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이렇게 돼 있어요.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통신 비밀 자유를 침해서는 안 된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다? 법률이란 말 빼고 통신 비밀의 자유를 갖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다릅니다. 조문의 형태가 같은 형태로 규정되어 있다. 틀렸네요. 자 2번 국가안전보장을 위해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보 수집에 필요한 정보 수사기관 장은 조심해서 통신비밀법 아마 경찰학 하면서 많이 하실 거요. 자 국가보안범죄는 4개월 동안 사전에 승인을 받고 통신 제한 조치하고 긴급 통신 제한 조치는 36시간 이내 먼저 통신 제한 조치하고 36시간 이내 승인을 사후에 받으면 되는데 국내 범죄 중에 일반 범죄는 2개월이고 그 중에 국가보안범죄 관련된 사람이 내국인이라면 고등법원 수석 부장판사, 외국인 이럴 때는 대통령이 승인을 받도록 하는 거 바라지 않습니다. 따라서 2번이 맞죠? 3번 검사, 사법경찰관 긴급한 사유에 있어서 법원의 허가 없이 통신 제한 조치를 한 경우 사후 허가를 받지 아니 36시간 내 영장은 48시간 내 청구인데 통신은 36시간 이내 승인을 받아야 돼. 4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수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업자에게 기지국을 이용하여 착발신, 전화번호, 통신사실 확인, 자료, 열람, 제출 요청할 수 있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은 이거 1조 예외 없이 아니 무슨 자 요청한 직무 관련 뭐 이런 건 다 따지지 않고 야 이거 그래서 침해인 거야. 이거 요즘에 핫하잖아. 기지국 통신 자 이거 예외 없이 1조로 이러면 다 아무 말 없이 그냥 시간대 딱 정해갖고 그때 가져와 다. 이거는 침해다. 정답은 2번이 옳은 지문입니다. 11번 평등권 헌법재판소 입장과 다른 것은 1번 올해도 나왔어. 22년 1월 달에도 나왔어. 2월 달에도 나왔어. 시각장애인, 안마사
자격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이 있을 때만 안마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시각장애인만 반하지 않습니다. 명확성 원칙에도 반하지 않고 직업수행의 자유도 침해하다. 법률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 왜? 의료법 사건이니까. 다음에 만약에 시행규칙 사건은 법률에 근거 없이 이렇게 차별 취급하는 걸 만들면 안 돼요. 법률에 근거 한이어야 되니까요. 여기는 그냥 그 자체 제도는 반하지 않습니다. 자, 2번 실형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 면제된 경우 자격에 관한 법령 적용에 있어서 형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공무원 등 임용 자격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소년범 형 집행 유효 선고를 받은 이거 말씀드렸죠. 실형 선고 받고 집행이 종료됐을 때는 자격 복권해 주는데 집행유예는 복권을 안 해줘. 이건 법을 만들다 말한 거죠. 그래서 같은 것을 다르게 처우했다. 평등어치에 반한다. 3번 의료기기법 양벌조항 해당 업무 관한 주의, 감독, 혜택라는 법인의 독자적 책임을 근거로 양벌조항. 그러면 반하잖아요. 4번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영유아 중에 자 문제는 재외국민인데 외국에 살고 있는 동안에 그러면 요양급여, 부양급여 그건 어쩔 수 없이 못 줘도 어쩔 수 없지만 그분이 아이 출생을 해서 국내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으면 재외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국내에 들어와 있으면 분만급여, 요양급여 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이분들은 안 줘? 그게 자 보육료 양육수단 지원 대상 제외함으로써 청구인들과 같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재외국민인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 입장에서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지. 침해지. 침해하지 않는다. 틀렸네. 4번. 12번 소급입법 금지 원칙. 자 법치행정에서 주관적과 객관적인데 객관적 명확성 원칙 예측 가능성 주관적 안전성은 그래 소급입법 금지 원칙 신뢰 원칙 행위시법주의니까요. 1번 노역장 유치 조항은 1억 원 이상의 벌금 선고를 받은 자 노역장 유치 기간 하한이 신법에 의해서 중하게 변경되더라도 벌금의 부과는 환영 처분이기 때문에 행위시법에 의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야. 노역장 유치도 행위시법주의. 죄용법정제와 별반 차이가 없다. 자 이번 가정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 보호처분 중 사회봉사명령 이거 다 믿죠. 이거 중요해요. 사회봉사명령도 일종의 구금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사회봉사명령도 이거 일단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적용을 받는 형벌적 보완처분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호감호, 수강명령, 형벌적 보완처분, 소급입법 금지 원칙 쉽게 해서 행위시법 적용받습니다. 정답은 2번. 자, 언론 중재 시행 전에 언론 보도에 관한 정정 보도. 자, 시행 전에 있던 사실까지 그러면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반하죠. 최고보상제도 생각나요? 산업재 2000년 전에 산업재에서 돈의 금액을 받는데 갑자기 최고보상제도 생기면서 그보다 낮추라는 거야. 갑자기 그러면 안 되지. 신뢰에 반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신뢰 주관적, 시간적. 그래서 뭐 한다? 일정 기간 동안 유예를 둬서 2008년도까지 유예를 했고 그 유예는 뭐 그 정도 됐으면 충분하죠. 적용하도 반하지 않는다. 이렇게 적은 사건. 최고보상제도 시행 전에 이미 죄를 입고 산재 보상 수급권이 확정된 분들에게 이 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되지요. 유예기간을 둬야지요. 그래서 유예기간 뒀어요. 적용한 것은 자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 침해다? 침해 아니다. 라고 머릿속에 알고 있어야 돼. 정답은 2번. 자 12번 신체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치 않은 거 외국에 실제로 자 형집행을 받았어. 근데 우리나라 형법에서 형집행 받은 거 아니잖아. 따라서 이중처벌 금지 원칙은 적용받잖아요. 우리나라 법률로 우리나라에서 형이 확정된 자는 다시금 처벌하지 않는다가 맞는 지문이거든요. 따라서 외국에서 형을 자 일부든 전부든 완성하고 오셨으면 우리나라에서 다시 처벌받는다 해도 이중처벌이 아닌 거야. 다만 외국에서 산 형기는 100%는 아니더라도 산입은 해야만 합니다. 반드시. 그러면 산입을 할 수 있다. 그거는 또 침해예요. 자 그렇게 머릿속에 암기. 자 외국에서 실제 형 집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형법에 의해서 처벌 시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더라도 과도한 제한이라 할 수 없으면 아니요. 과도한 제한이죠. 반드시 반영은 해야죠. 침해다. 자 이번 법관으로 하여금 미결 구금일수의 형기 산입 무조건 1도 빼짐없이. 왜? 미결 동안의 구금은 형이 확정된 교도소에서 형 집행하고 본질이 같기 때문에 하루도 빼먹지 말고 전부 산입해 줘야 돼요. 할 수 있다냐? 해야 한다야. 그래서 형기에 산입하되 산입 범위는 재량껏 정한다. 그러면 침해지.
자, 맞네요. 3번 금지 처분을 받은 수용자로 하여금 금지 기간 중 실외 운동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도 실외 운동 기회가 부여돼야 하는 최저 기준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신체적 말씀드렸죠. 금지 기간 중에 실외 운동 반드시 원칙적으로 하고 반드시 원칙적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제한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 자, 4번 음주운전 금지 규정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이를 다시 위반할 때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면 비원칙에 반한다. 이게 삼진아웃죄. 선생님 삼진아웃죄 반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야. 일률적으로 이 말이 들어가면 안 돼. 왜? 10년 전에 위반한 거라고. 근데 오늘 그거 위반한 거 그거랑 합쳐갖고 삼진아웃. 이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잖아. 형도 실효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래서 일률적으로 이 말이 있으면 침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최근에 나온 판례요. 삼진아웃. 위원님 결정난 거는 너무 기간이 떨어졌는데도 그걸 합산했기 때문에 그게 나머지 그러면 근접해갖고 벌어진 건 3번 하면 삼진아웃은 반하지 않아요. 일률적으로 여기에 들어가서. 4번 재판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법관이 아닌 사법보좌관 소송 비용 확정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법원조직법 54조 동일 신급 내 법관으로부터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재판 조건을 침해하지 않는다. 자, 2번 보호감호를 규정한 사회보호법 폐지하면서 사회보호 폐지 그래서 그러면 나머지 집행 중인 사람은 치료감호보호법에 의해서 치료감호위원회에서 대신하고요. 이제 폐지됐으니까 이제부터는 하면 안 되지. 과거에 이미 확정된 건 집행해야 되고요. 따라서 종전의 사회보호위원회 권한은 법관이 아닌 치료감호법에 따라 치료감호위원회에 하여금 행사토록 하는 건 침해 아니에요. 왜냐면 이거 보호감호라는 게 사회보호 방해를 위해서 예방 차원에서 가둬놓는 거지. 법원은 이미 범죄를 저지른 거에 대한 재판을 해야 되는데 보호감호는 이미 범죄를 저지른 거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회보호위원회에서 정한다 해도 반하지 않았고 사회보호위원회가 없어졌기 때문에 확정된 절차를 집행하는 건 치료감호보호위원회가 그걸 바톤 받아서 그분들 끝날 때까지 반하지 않습니다. 3번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벌의 개념 이건 아직까지 위원님 결정은 없어요. 그냥 구체적 사실에 관한 공법적 집행으로서 공법상 행위 또 그 밖에 이해 준하는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침해한다 틀렸네요. 4번 수사기관 항고 기각 처분에 대해서 고소 고발이니 고등법원 재정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10일 바라지 않아요. 재정 신청은 어떻게 보면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또 당사자는 억울해서 소송을 하고 또 계속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니까 10일 당연히 대부분 다 지킵니다. 10일 내로 제한하는 건 침해 아니다. 정답은 3번 15조의 15 직업선택의 자유 관련된 헌법재판소 판시 내용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직업선택 혹은 수행의 자유는 주관적 공권의 성격과 객관적 가치질서성의 성격 아울러 갖는 게 왜냐면 이게 시장경제 질서를 운영하려면 돈이 나와야 되잖아. 그럼 직업을 운영하는 건 결국 시장을 건전하게 운영하는 거고 시장이 건전하게 돌아가야 국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거니까 솔직히 말해서 직업이라는 것도 국가가 만든 모든 공무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거 약간 제도적 성격 또는 객관적 성격을 가집니다. 법질서의 구성료가 될 수 없다. 틀린 질문. 2번 직업결정의 자유에 전직의 자유에 비해서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넓은 법률상 규제가 가능하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직업수행의 자유는 제한의 강도가 약하고요. 직업결정의 자유는 무조건 하지 말라고 그러고 국가가 허용하는 경우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영역에서 직업은 되게 어렵고 불편하고 국가가 많은 통제를 하고 있잖아. 따라서 직업수행의 자유는 통제 방법이 약한 통제이기 때문에 더 폭넓게 사용할 수 있다. 3번 경찰의 허가,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금지된 영업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것. 이 경찰의 허가라는 말은 사전 검열 금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자연적 자유를 위험에서 묶어놨다가 그걸 경찰, 질서유지 공공위원요. 그랬다가 그럴 위험이 없을 때 하나씩 회복 돌려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금지된 영업의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경우 허가 기준 반드시 법률에 규정돼야 할 것은 아니다. 되돌려주는 거니까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거니까 수익적이라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반드시 법률에 기속만 있는 것은 아니다. 4번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 원칙 3회 초과할 수 없도록 어쩔 수 없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입국을 하고 나서 외부적으로 직업 수행의 자유를 누리는데 그게 마치 국민들처럼 그런 자유 폭은 아니라는 거야.
3회까지만 직장을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건 반하지 않습니다. 정답 1번, 16번 직업자유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르면 자, 기억, 약사, 한약사. 근데 이분들하고 달리 약국, 약사들만 이루어진 약사 법인은 설립 못하게 하고 그들로 약사들로만 이루어진 법인이면 그러면 약국도 개설할 수 있는데 아예 그게 안 되는 거야. 근데 의사, 병원 변호사 이런 애들은 되거든. 왜 차별하는데? 그래서 이거 침해다라고 했던 판례. 니은 직업 수행의 자유에 대해서 직업 자유의 제한은 월등하게 중요한 공익을 위하여 명백하고 확실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에 아이고 직업 수행의 자유는 직업의 제한의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폭넓게 쓸 수 있다니까 폭넓게 쓰는 거니까 이런 방법을 폭넓게 쓰는데 이런 방법을 통제하는 법을 만들었을 때 국가의 검토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검토해줘야 빨리 폭넓게 쓰고 많이 쓸 수 이런 수단이라면 그래서 자의금지 심사합니다. 엄격한 비례 심사 안 합니다. 직업 자유, 해당 직업 합당한 보수. 직업의 자유에 특정 직책, 특정 지역, 특정한 보수를 받을 권리 그런 거 없어요. 합당한 보수, 그런 거 없어요.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신이 원하는 수준보다 적은 보수, 법령 규정이 있다 해서 고발할 침해는 아니다. 자, 리을. 연락, 운송, 운임, 수입, 배분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 당사의 신청을 받아 국토부 장관 결정한다. 도시철도법 규정은 운임, 수입, 배분에 관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다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침해한다 틀렸네요. 니은, 리을이 틀린 지문이에요. 그래서 적절한 것은 기억, 디귿. 자, 2번이 정답. 17번 직업자유 설명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유사 군복 이거 판매 안 돼요. 판매하시면 우리나라 안 그래도 남북대치 상황인데 이 큰일 난다니까. 침해하지 않습니다. 니은 학교 정화구역 내 극장 떴어. 대학교는 못하게 하면 위헌, 초중고등학교는 헌법에 반한 거 맞는데 헌법 불합치 결정이니까 잘 외우시라고 그랬어요. 대학의 정화구역에서도 극장 영업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면 위헌 맞네. 전문 과목 표시한 치과 이거 조심하세요. 아니 치과는 요 안에서 벌어지는 일. 그러면 내가 전문 과목으로 보철을 전문했으면 보철만 하나? 그럼 1년에 환자가 몇 명이나 있다고? 야 그러면 힘들잖아. 그래서 전문 과목을 자 그것만 치료하지 않고 다른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그것만 치료했을 때 위헌이에요. 근데 기본권 침해 뭐가 침해됐는데 아직 일 안 했잖아. 그럼 과거부터 계속 일을 해왔으니까 그건 아니잖아. 그래서 과거에 관한 주관적 신뢰가 아니라 앞으로 이 법을 씀에 있어서 과잉금전치에 반했다요. 신뢰보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자주 나와요. 진짜 이 판례 이걸로. 자, 리을 운전면허 받은 사람의 자동차 등을 이용 살인, 강간, 범죄 행위를 했을 때 또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 자동차를 이용한 게 범죄과 관련성이 높거나 그러면 당연히 운전면허 취소하는데 범죄가 아니라 뭐 도주 중에 자동차를 이용하면서 훔쳤다. 그러면 범죄 정도나 상이한 참 가담의 정도 모든 것을 고려해서 운전면허 취소만이 능사는 아니죠.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야. 근데 여기는 일률적으로 예외 없이 그냥 무조건 취소한다. 그러면 침해죠. 디귿 리을이 틀린 거 2개. 18번 형사보상청권 28조 적절치 않은 거 본인 수사 심판을 그르칠 목적 거짓으로 자백 다른 유죄 증거를 만듦으로써 이걸 힘들게 만들었어요. 이 사람은 일부나 전부를 감액해 할 수 있어요. 기각할 수 있어요. 형사보상 청권의 제한됨으로 인해서 침해되는 국민의 기본권 단순히 금전적 권리에 불과한 것이라기보다는 신체적 왜 구금에 따른 보상이니까. 3번 정답 피의자 구금되었던 자에게 보상을 하는 것이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 질서에 반한다고 인정하면 그래도 전부를 준다? 아니야. 일부를 기각할 수도 있다. 일부 전부. 4번 형사보상 구체적 내용 금전 절차에 관한 사항 입법자가 정해야 할 사항 형사보상 청구권을 일정한 범위 내에 한정 형사보상법의 조항은 침해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게 폭넓게 줄 수는 없잖아. 조금 제한을 들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19번 근로의 권리 근로3권 설명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임용 근로자 3개월 내 근속하지 않은 너무 단기다. 이거 예고제도 안 써도 반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판례. 침해한다 틀렸네요. 교원 노동조합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 교원의 범위 초, 중 등 재직 중에 교원 한정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해직 교원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죠. 우리나라에서 뭐 교원들은 그래도 정교조라는 단체를 만들고 교섭을 할 수 있는데 단체 행동권이 안 돼요. 침해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나라가 조금 이렇게 교원하고 공무원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제한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과거에 조금 역사적으로 그런 과정이 좀 있었어요. 3.15 부정선거라든지 뭐 이렇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직까지. 자, 3번 청원경찰 복무에 관해서 자, 노동운동을 금지토록 하는 거. 자,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곳에서 근무하는 조심하세요. 국가나 지자체 근무하는 청원경찰하고 그 외에 근무하는 청원경찰하고는 처우가 달라. 처우가 달라. 국가나 지자체는 처우가 좋아. 그럼 굳이 단체 행동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지. 하지만 기타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소수에다가 처우도 안 좋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뛰들고 좀 단체 행동권을 행동해야지. 그래서 무조건 청원경찰이라면 어느 지역과 관계없이 노동상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 건 침해다라고 해야 돼. 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게 아직까지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조심하세요. 올해 1차 시험에 나온 거야. 국가나 지자체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단체 행동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해도 반하지 않지만 그 외 청원경찰은 단체 행동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면 침해다. 최근 판례니까 잘 보세요. 자, 4번 사용자가 노동조합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 노동 행위로 금지하는. 자, 그러면 이건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침해한다. 맞죠? 정답은 1번. 자, 마지막 36조 혼인과 가족 보호. 출생신고 시 자녀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한자, 통상 한자로 국한하는 거 어쩔 수 없어. 막 고어 들고 오고 막 쓰지도 않는 상용 한자, 이거 안 되지. 고어 한자 들어오면 반하지 않습니다. 침해하지 않습니다. 36조 1항에 규정하는 혼인, 양성평등, 존엄한 개인, 자유로운 의사합치. 맞아요. 혼인은 의사합치. 따라서 자, 법적 혼인은 자, 법적으로 승인되지 않는 사실혼, 법적 혼인은 포함되고 사실혼은 포함되지 않는다. 어쨌든 혼인이라는 개념이 법에서 인정돼야만 혼인, 상속이라든지 법적인 혜택은 법에 어쨌든 혼인 신고를 하셔야 되고 그 이외 나머지는 어쨌든 혼인 맞아요. 이번에 틀렸네. 3번 친생 부모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친생 부모 동의가 있어야 친양자. 양자인데 친자처럼 생긴 양자를 하려면 친부모한테 동의받아야 돼. 또 양자인데 친자처럼 하려면 3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하신 분들만 할 수 있어요. 반하지 않습니다. 자, 4번 친생 부인소. 어떻게 돼? 내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그 1년부터 이렇게 해야지. 만약에 출생한 사실을 출생은 당연히 알았지. 산부인과에서 바뀐 걸 어떻게 출생을 모르진 않잖아. 그래서 친생 부인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이렇게 했으면 반하지 않는 거고. 따라서 정답은 2번. 자, 오늘도 여기까지 열심히 달렸습니다. 정리 잘 하시고요. 암기하시고요. 합격은 에듀윌입니다. 감사합니다.